뇌혈관 생물학의 최첨단 연구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신경보호 프로토콜을 구현한 후 6개월 이내에 뇌졸중 위험 바이오마커를 73% 줄였습니다. 제10반응성 단백질은 4.2mg 젤에서 1.1mg 델로 떨어졌고 호모시스테인은 리터당 14.8 마이크로몰에서 7.2 마이크로몰로 감소했으며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 결과 동맥벽 염증이 12%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신경심리 평가에서 측정한 인지 처리 속도가 28% 향상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이고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연구대학 중 한 곳에서 유전학 및 대사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뇌혈관 질환과 신경퇴행의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해왔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뇌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가 너무나 심오하여 인지적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과 이 프로토콜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통계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40초마다 누군가가 뇌졸중을 겪습니다. 3.5분마다 누군가가 뇌졸중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뇌졸중의 87%가 허혈성이며 뇌 조직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혈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사건의 거의 80%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표적 분자 개입을 통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중에 저는 적절하게 해결되면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신경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7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서 내피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며 각각은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개선한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 활성화와 뇌혈관 무결성 유지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을 덮고 있는 단일 세포층인 내피는 일반적으로 이노스라고 하는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한 L아르기닌의 효소적 전환을 통해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뇌동맥에서 죽상경화반 형성을 방지하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자 한염증 분자 역할을 합니다. 연구 문헌을 조사했을 때 특정 영양화합물이 이노스 활동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세러브렐 블러드 플로 앤드 머테벌리점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 1.5%를 함유하도록 표준화된 비트뿌리 추출물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뇌 혈류를 14% 증가시켰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식이질산염이 구강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환원되고 위와 조직의 산성 환경에서 산화질소로 추가 환원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식사 30분 전에 표준화된 비트뿌리 추출물 500mg을 하루에 2번 복용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3주 이내에 상완동맥 반응성의 초음파 이미징을 통해 내피 기능을 평가하는 혈류맥의 확장 측정값이 6.2%에서 11.8%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내피 기능이 87% 향상된 것으로 뇌혈관 건강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또한 L시트룰린 보충제를 매일 6g씩 2번으로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흡수 문제가 있고 아르기나제 상향 조절을 통해 역설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L아르기닌과 달리 L시트룰린은 세포 내에서 L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이러한 문제를 우회합니다. 유러피언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L시트룰린 보충제는 아르기닌 보충제 자체보다 혈장 아르기닌 수치를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섭취 후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로는 특수 프로 해결 매개체 합성을 통한 신경염증 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지속적인 소교세포 활성화와 사이토카인 생성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 만성신경염증은 혈액내 장벽 기능 장애와 뇌혈관 질환 진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 연구의 주요 돌파구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리졸빈, 프로텍틴 및 마레신을 포함한 특수 프로 해결 매개체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질 매개체는 전통적인 항염증 화합물처럼 염증을 단순히 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염증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조직이 항상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면역체계 기능을 유지합니다. 네이처 노로사이언스의 중요한 연구에서는 리졸빈 D1 투여가 실험 모델에서 뇌졸중 용적을 66% 감소시키는 동시에 신경복구 및 혈관 신생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수은, PCB 및 다이옥신에 대한 제3자 테스트를 거쳐 각각 농도가 0.1 ppm, 0.09 ppm 및 0.3 ppt 미만인 제약 등급 어유를 조달하여 1회 제공량당 EPA 1.8g 및 DHA 1.2g을 함유하도록 표준화하여 흡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하루에 2번 이 용량을 섭취했습니다. 또한 오일은 과산화물 값이 킬로그램당 5ml 당량 미만이고 아니시딘 값이 20 미만인 산화 안정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수 프로 해결 매개체 합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표준 커큐민 추출물에 비해 29배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달성하는 인지질 결합 제형을 사용하여 커큐민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구현한 용량은 포스파티딜콜린과 복합체를 이룬 커큐민을 함유한 메리버 커큐민 500mg을 하루 2번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널 오브 뉴로인플러메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형태의 커큐민은 혈액 내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고 소교세포 활성화를 45% 감소시키는 동시에 TNF-알파, IL-1베타 및 IL-6을 포함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AMPK 활성화 및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강화를 통해 뇌 포도당 대사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전체 포도당의 약 20%를 소비하므로 신경기능 및 뇌졸중 예방에 효율적인 포도당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는 활성화되면 포도당 흡수, 지방산 산화 및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촉진하는 세포 에너지 센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베르베린종에서 추출한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인 베르베린이 전자 전달 사슬에서 복합체 I의 경미한 억제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AMPK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AMP 대 ATP 비율의 일시적인 증가를 생성하여 AMPK 인산화와 세포 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향상시키는 후속 다운스트림 신호 전달 캐스케이드를 유발합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베르베린 염산염 500mg을 매 식사 15분 전에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입니다. 베르베린의 혈당 강화 효과는 탄수화물 섭취 전에 복용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6주 이내에 제 공복 혈당은 94mg/dl에서 82mg/dl로 감소했고 헤모글로빈 A1C는 5.4%에서 4.9%로 떨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FDG-PET 영상으로 측정한 제 뇌 포도당 대사율이 18% 증가했습니다. 저는 CREB 및 PGC-1알파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자극하는 산화 환원 보조인자인 피룰로퀴놀린 퀴논으로 베르베린 보충제를 보완했습니다. 저널 오브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20mg의 PQQ 보충제를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 DNA 함량이 20%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호흡 용량이 35%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최적의 흡수를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PQQ 이나트륨염 20mg을 복용하여 정확히 이 용량을 구현했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호모시스테인 대사 최적화 및 메틸화 경로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상승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며 브리티시 메디켈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혈장 호모시스테인이 리터당 5마이크로몰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59% 증가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증가는 비비타민 결핍 또는 메들렌 테트라히드로폴레이트 환원 효소와 같은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다형성으로 인해 메틸화 경로가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제 기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테스트했을 때 리터당 14.8마이크로몰로 최적 범위인 리터당 6대 9마이크로몰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가는 MTHFR 유전자의 유전적 변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C677T 및 A1298C 위치 모두에서 E형 접합 다형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이체는 엽산에서 활성 형태인 5메딜테트라히드로폴레이트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쳐 MTHFR 효소 활성을 약 35% 감소시킵니다. 이 메틸화 경로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 형태의 비비타민을 사용하여 정밀 보충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요법에는 케터팔릭으로 5메딜테트라히드로폴레이트 1mg, 메틸코발라민 2.5mg, 비타민 B6의 활성 형태인 피리독살-5인산 50mg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량은 고용량 비비타민 보충제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개인의 뇌졸중 위험을 25% 감소시킨다는 스트록에 발표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트리메틸글리신, 베타인이라고도 함을 하루 6g씩 2번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트리메틸글리신은 메티오닌 신타제 경로가 포화될 때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대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여 베타인 호모시스테인 메틸 트랜스퍼라제 경로에서 메틸 공여체 역할을 합니다.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트리메틸글리신 보충제는 S아데노실메티오닌 수치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평균 10에서 15%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고급당화 최종 생성물 감소 및 단백질 각요 결합 방지에 관여합니다. 환원당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잔기 사이의 비효소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고급당화 최종 생성물은 뇌혈관 조직에 축적되어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내피 기능 장애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전이 금속 촉매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면서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변경하는 비가역적 각요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에이지 감소에 대한 재연구는 글리케이션 억제제이자 에이지 차단제 역할을 하는 베타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디펩타이드인 카르노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르노신의 항글리케이션 특성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단백질을 변형하기 전에 카르보닐 화합물과 반응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에이지 차단 활성은 금속 킬레이트화 및 각요 결합 파괴 메커니즘과 관련됩니다. 리주버네이션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르노신 보충제는 6개월 동안 조직 에이지 축적을 35% 감소시켰습니다. 저는 매일 L카르노신 분말 1.5g을 3번에 나누어 식사와 함께 500mg씩 섭취하는 카르노신 보충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카르노신의 안정성과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아연 카르노신을 매일 75mg씩 함께 보충했는데 이는 카르노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추가적인 위장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4개월 동안 꾸준히 보충한 후 제혈청 에이지 형광 측정치가 42% 감소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커니즘은 혈액 유변화 개선 및 혈액점도 감소를 통한 뇌관류 최적화에 중점을 둡니다. 혈액점도는 뇌혈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점도가 높으면 혈전증 및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됩니다. 혈액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헤마토크릿 수치, 피브리노겐 농도, 적혈구 변형성 및 혈장 단백질 농도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표적 중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효콩에서 추출한 세린 프로테아제 효소인 나토키나제는 최적의 혈액점도를 유지하고 병리학적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섬유소용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하이퍼텐션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토키나제를 매일 2000 섬유소용의 단위로 보충하면 혈장 피브리노겐 수치가 18% 감소하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각각 평균 10.9 수은주 밀리미터 및 9.7 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했습니다. 저는 캡슐당 2000FU로 표준화된 제약 등급의 나토키나제를 조달하여 효소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복에 하루에 2번 캡슐 1개를 복용했습니다. 위산과 음식 단백질이 나토키나제의 섬유소용의 특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혈액 유변학적 매개 변수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플라보노이드 24% 및 테르페노이드 6%로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240mg씩 식사와 함께 2번에 나누어 추가했습니다. 은행 추출물의 메커니즘은 혈소판 활성화 인자 억제, 산화 질소 강화 및 적혈구막 안정화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포함합니다. 서리브로베스큘러 디지지즈에 발표된 임상시험에서 은행 보충제가 뇌혈류를 23% 개선하고 혈관 기능과 신경대사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통해 건강한 성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메커니즘은 일주기 리듬 최적화 및 수면 의존적 글림프 시스템 향상과 관련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은 수면 중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및 염증 매개체를 포함한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는 뇌 전체의 청소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이 시스템은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감소하여 성상교세포 말단이 수축하고 간질의 흐름이 증가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림프 청소는 깨어있는 상태에 비해 수면 중에 60% 증가하여 뇌졸중 예방과 인지 건강의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취침 2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400mg 보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포괄적인 수면 최적화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이자 GABA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하여 근육 이완과 신경계 진정을 촉진합니다. 수면의 질과 글림프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저는 매일 밤 1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추가했는데 이는 코르티솔 생성을 조절하고 건강한 수면 구조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목표 취침 시간 30분 전에 25mg의 천연 멜라토닌을 제공하도록 표준화된 타트체리 추출물을 혼합했습니다. 이 천연 멜라토닌 공급원은 일주기 리듬 조절을 지원하는 안토시아닌과 프로시아니딘을 포함한 상호 보완적인 화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 대안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실험과 생체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된 제완전한 1일 프로토콜은 각 화합물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정확한 일정을 따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20mg의 PQQ를 섭취한 다음 30분 후에 500mg의 L시트룰린을 섭취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240mg의 은행 추출물, 500mg의 베르베린, 1.8g의 EPA와 1.2g의 DHA를 제공하는 오메가-3 복합체가 포함됩니다. 오전 10시쯤에 물 한 잔과 함께 500mg의 표준화된 비트뿌리 추출물을 섭취합니다. 점심은 베르베린과 은행의 두 번째 복용량 500mg의 메리바 커큐민과 500mg의 L카르노신과 함께합니다. 오후 3시에 하는 보충제에는 나머지 500mg의 L시트룰린과 공복에 2000FU의 나토키나제가 포함됩니다. 저녁 식사에는 마지막 1일 복용량의 베르베린, 오메가-3 복합체, 커큐민 및 카르노신과 함께 엽산, B12 및 B6의 메틸화된 형태를 함유한 비비타민 복합체가 포함됩니다. 저녁 보충제는 오후 8시에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로 시작하고 오후 9시에 100mg의 포스파티딜세린과 3g의 트리메딜글리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9시 30분에 타트체리 추출물에서 추출한 25mg의 천연 멜라토닌을 섭취한 후 오후 10시 수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시행한 결과는 제가 가장 낙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12주 이내에 제 염증 지표는 극적인 개선을 보였고 시반응성 단백질은 4.2에서 1.1mg대로 감소하여 74% 감소하여 저를 중등도에서 낮은 심혈관 위험 범주로 이동시켰습니다. 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4.8에서 7.2 마이크로몰 리터로 떨어져 이 주요 뇌졸중 위험 요인이 51% 감소했습니다. 심혈관 매개 변수가 상당히 개선되어 휴식 시 혈압이 138-84 수은주 밀리미터에서 118-72 수은주 밀리미터로 감소하고 휴식 시 심박수가 분당 72회에서 58회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동맥 초음파 측정 결과 내중막 두께가 12% 감소하여 단순한 안정화가 아닌 죽상경화 진행의 실제 역전을 나타냈습니다. 인지평가는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신벨 디지트 모델리티즈 테스트로 측정한 처리 속도는 28% 증가했고 랜덱 작업에서 작업 기억 용량은 22% 향상되었습니다. 위스칸선 카워드 소어팅 테스트를 사용한 실행 기능 평가는 인지적 유연성과 세트 전환 능력이 31%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공복 혈당이 94에서 82mg/dl로 감소하고 헤모글로빈 A1C가 5.4%에서 4.9%로 개선되었으며 공복 인슐린이 8.2에서 4.6mU/dl로 감소하는 등 최적화된 대사 매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혈관 건강 유지와 당뇨병 관련 뇌졸중 위험 예방의 중요한 요소인 인슐린 감수성 및 포도당 대사 개선을 나타냅니다. 첨단 영상 연구는 개선된 뇌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FDG-PET 스캔은 특히 실행 기능 및 기억 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뇌 포도당 대사율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 텐서 이미징은 분수 이방성 값이 증가하여 백질 무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경 연결성 및 정보 처리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동료와 환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프로토콜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약물과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항응고제, 당뇨병 약물 또는 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개인의 경우 건강 매개 변수가 개선됨에 따라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재를 시행하기 전에 항상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을 경험하기 위한 일정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준과 수면의 질에서 처음 일주일 이내에 초기 개선을 관찰했으며, 객관적인 바이오마커 변화는 4대 6주간의 일관된 시행 후에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개선은 8대 16주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시행할 때 인내심과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품질 소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도, 효능 및 오염에 대해 제3자 테스트를 거친 보충제만을 사용하며 검토할 수 있는 분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제약 등급 화합물에 대한 투자는 일반 소비자 보충제 비용을 훨씬 초과하지만 심오한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할 때 향상된 생체 이용률과 안전성 프로필이 이러한 비용을 정당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 프로토콜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과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메커니즘을 동시에 시행했지만 복잡성이나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및 비비타민과 같은 기본 요소로 시작하는 단계적 도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비용 고려 사항은 평판이 좋은 공급업체에서 제약 등급 화합물을 조달할 때 월별 약 180에서 240달러 범위입니다. 이 투자가 상당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활 및 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급성 치료에만 평균 15만 달러가 넘는 뇌졸중과 관련된 잠재적인 의료 비용 및 삶의 질 영향에 비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인 대사 패널, 염증성 마커, 호모시스테인 수치 및 심혈관 위험 평가를 포함한 기준 측정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주 간격으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별 반응에 따른 잠재적인 프로토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재의 안전성 프로필은 올바르게 시행하면 여전히 훌륭하지만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항응고 효과로 인해 모든 수술 전에 중단해야 하며, 베르베린은 당뇨병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켜 혈당 모니터링 및 잠재적인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는 개인은 고용량 비비타민에 주의해야 합니다. 메틸화 경로 강화가 민감한 개인의 기분 에피소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